약한 표현 아니에요? 생각이나 느낌에 집착. 자,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음, 우리의, 아, 아, 이제. 자, 이제, 소리가 좀 잘 들리시죠? 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냐 하면은 1초에 이제 최소한 몇 번을 대상을 향해서 움직이겠어요. 100번. 100번. 아주 적게 잡아도 50번이에요. 50번에서 100번 이상을 1초에 움직여요. 자, 그러니까 대상을 50가지 이상의 대상을 1초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공자님 말씀을 빌려보면 공자님이 책을 읽을 때 5줄을 읽는다라고 그래요, 한꺼번에.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영어로 된 책을, 굉장히 어려운 책을 10줄씩 한꺼번에 읽어봐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국 책도 여러분들이 속독가가 아닌데 10줄을 한꺼번에 읽으면 다 보았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눈이 스쳐갔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 하나가 멀티테이킹이라고 하더라고요. 멀티테이킹이 뭐죠? 눈으로는 책을 읽어요. 귀로는 뭐를 해요? 음악을 들어요. 입으로는 뭐를 해요? 음식을 음식을 먹어요. 그러면서 코로는 뭐 해요? 향기를 맡아.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분열 증세, 피곤한 증세를 일으켜요. 지금 내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 하나의 그 대상의 마음이 가 있지 않고 수백 가지 이상을 일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서 정신이 소모되고 분열되고 안정되지 않는 것, 그것을 이제 정의를 내리면 그거 뭐라고요? 이게 마음의 병이에요. 이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어제와 오늘의 좌선을 하고 경행을 하면서 이 증상이 약화됐다라는 것을 잠을 자면서 아침에 깨어나면서 그 다음에 아침 시간에 있으면서 그걸 느낀 사람이 있나요? 아, 많지는 않군요. 이게 이제 이 일상생활하고 명상하고 다른 게 명상은 하나의 대상에 계속 집중하게 하면서 그렇게 널뛰듯이 움직였던 의식이 정확하게 하나의 대상을 꽂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뭐 계속 바이브레이션이 치던 것이 안정감을 찾게 돼요. 그러면서 정신이 안정의 상태에 들어간다. 이거를 느끼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정신이 안정되고 마음이 평화로워지게 돼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저녁에 잠을 잘 때와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침에 일어날 때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대상이 정확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막연하게 뭔가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 가 있는데 아, 잘 기억이 안 나. 자는 내내 뭔가 마음이 뭔가의 대상을 향해 가 있는데 일어나고 보니까 잘 기억은 안 나. 혹은 잘 기억이 나. 이제 이거를 다른 때는 자각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명상을 하면은 그것이 자각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을 향해서 항상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 대상을 향해 있는 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이브레이션을 줄이거나 아, 그치면서 대상을 향해서 안정성 있게 그렇게 유도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이브레이션은 뭘로 컨트롤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바이브레이션을 호흡으로. 호흡하고 이 마음의 바이브레이션은 서로 같이 가요. 이제 그래서 호흡이 컨트롤이 잘 되면 마음의 대상이 안정되고 마음의 대상이 안정돼 있으면 호흡이 호흡이 이렇게 고요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경행을 하면서 지금 저 상태는 내가 보기에 몸의 고통, 기침을 계속 끊임없이 하게 되면은 이 기관지하고 이쪽에 있는 기관들이 통증을 느끼거든요. 이제 저런 건 몸의 고통. 그리고 이 몸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이제 없어요. 본인들이 이제 이 고통을 다른 즐거움을 통해서 잊어버리려고 해서 그렇지. 음, 이 고통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호흡을 다스린다. 호흡을 다스려서 마음의 평정과 평화를 얻는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호흡이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호흡이 첫 번째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이제 여기서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심장 위가 있고 심장 아래가 있어요. 심장 위로 호흡이 올라가면 마음이 들뜸이 생겨요. 음. 그다음에 심장 아래 하면은 주로 단전이나 발이죠. 호흡이 거기까지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되면 그러면은 마음에 안정감이 있어요. 자, 호흡과 함께 내려가는 것이 바로 식이에요. 호흡과 함께 식이 내려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용어가 정신통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래서 한문권에서는 식을 신이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그래서 정은 뭘까요? 정은 키드니 신장에 있는 이제 정수 거기를 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통일이라 할 때 이 의식 마음을 단전에다가 두는 것을 정신통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이 단전에 딱 가 있잖아요. 한번 딱 내려가서 단전에 갇히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생각하려면은 이 마음이 풍선처럼 떠가지고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단전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이게 잘 안 올라가죠. 그러면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려면은 마음이 여기로 올라와야 돼요. 이 식이 올라와야 되거든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 대신에 모든 것이 비춰지는 상태.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렇게 자각이 되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움직일 수 없어. 능동적으로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말로는 정신통일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이 첫 번째 단전에 내려와서 완전히 그 의식이 거기에 있도록 하면은 그러면은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가라앉고 그다음에 마음이 평안해진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는 단전에 그렇게 집중을 하도록 하는데 신체적인 특성상 단전에 집중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혈이 막혀 있거나 위가 안 좋거나 과식하는 사람들 이런 경우는 단전에 집중이 잘 안 돼요. 그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게 빠르게 안 고쳐지니까 이 코끝에 집중을 하도록 하되 그 외의 분들은 이제 오늘은 단전에다가 집중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전에 집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집중이라고 할 때 우리 불교에서는 오온이 다 한꺼번에 매달려야 완전한 집중의 상태가 돼요. 오온이. 그래서 오온 중에 몇 개가 따로 놀게 되면 멀티테이킹이 되어서 그래서 효과가 훨씬 떨어지고 평화가 오지 않아요. 음, 그래서 오온이 다 단전에 집중한다. 그래서 오온은 색수상행식인데 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뭐냐면은 단전이에요. 색이라고 하는 것은 단전. 그래서 이 단전에 그 호흡하는 그것을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배가 숨을 들이쉬면 불러오고 그다음에 숨을 내쉬면 꺼지는 상태가 돼요. 자, 그래서 배가 불러오고 배가 꺼지는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이렇게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마음에 그게 집중하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보이는 게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끼고 그다음에 배가 꺼지는 것을 공기가 꺼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건데 인간의 느낌과 그다음에 시각화가 굉장히 그 연결이 많이 돼 있어요. 인간은 발달해 오면서 그 느낌을 보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이 보여지는 것을 느낌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 보여지는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가면은 그러면 거기에서 풍선처럼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런데 이 많은 것을 보면 의식이 또 흩어져. 그렇기 때문에 느끼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뭘 느낀다고요? 1번,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을 느껴야 돼요. 자, 배가 부르고 꺼지는 것 상태는 색수상행식 가운데 뭐가 해당할까요? 색이에요. 몸. 그래서 첫 번째 색이 부르고 꺼지는 것을
뭐가 있어야 느낄 수가 있어요? 식이 있어야 느낄 수 있어요. 벌써 두 개가 거기에 가 있어요. 보통의 상태는 식이 거기에 가 있지 않으니까 지 혼자 부르고 꺼지는데 나는 자각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거는 깊이가 없어요. 식이 그쪽으로 가서 자각이 되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어떤 세상에 집중할 때 괴롭히는 게 뭐죠? 잡념, 생각. 그리고 잡념과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이렇게 좌선한다고 걔들이 사라지겠어요. 더 기승을 부리죠. 생각이 일어나요. 자, 그 생각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겠어요? 생각은 개념이 문장을 이루어진 것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개념을 대항할 군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생각, 생각. 이름을 붙여서 알아차리는 건데, 자, 이름이 뭐예요? 지금 배가 불러온 것은 불러옴. 그 다음에 배가 꺼질 때는 꺼짐이라고 하는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거를 이름을 붙이는 찰나는 다른 생각할 여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배가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러면 몇 개가 지금 연합되어 있는 거죠? 색, 식, 상.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놓쳤는데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배가 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색, 수, 상, 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이 남아 있어요. 이 행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 행을, 이제 요 행을 의도 혹은 욕구라고 우리가 쉽게 실천적으로 실기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너무 형이상학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 온 수행을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구와 의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죠? 같아요. 다르다고요? 공통점은 느낄 수 없나요? 욕구와 의도가? 예? 그 뭐가 공통점인가요? 원하는 같은 말이에요. 의도와 욕구는 같기도 하고 다른데 욕구는 좀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이 의도는 뉴트럴, 중립적인 거예요. 자, 봐봐요. 지금 내가 어, 눈썹이 간지러워요. 그래서 눈썹이 간지러우면 사람들 어떻게 하죠? 손을 들어서 눈썹에 대고 눈썹을 문질러요. 자, 손을 들어 올리려고는 욕구가 맞아요, 의도가 맞아요. 자, 욕구, 의도. 좀 의도에 가까워요. 그 선악의 도덕 개념과 관련돼 있는 행위들은 욕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악 중립적인 그런 것들은 의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의도와 욕구가 공통점도 있고 그다음에 차이점도 있지만 기본의 몸통은 같아요.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몸 움직이는 행위들은 욕구라기보다도 의도라고 하는 게 조금 편해요. 예를 들어서 발을 들음, 미름, 다음 하는데 들으려고 하는 욕구, 이거보다도 들으려고 하는 의도, 요게 조금
중립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욕구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보다도 의도라는 단어를 쓰면 마음이 중립적인 상태가 돼. 근데 욕구라는 들으려고 하는 욕구, 밀려고 하는 욕구 하다 보면 어느새 머리는 욕구로 가득 차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공통점과 그다음에 차이점이 있지만 근본적인 몸체는 같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어, 쌍카라의 번역인데 이 쌍카라는 까르르 까르가 까르가 원형이에요. 근데 까르는 누 행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쌍카라 행하게 삶 투게더 행하게 하는 것 생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쌍카라예요. 그러니까 행하게 하는 것 움직이게 하는 것 그러니까 움직이게 하는 것은 의도 혹은 욕구 이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도는 뭐냐면은 의도는 살짝 선행해요. 그러니까 숨을 들이키는 상태가 있지만 들이키려고 하는 의도가 먼저 있어요. 그래서 의도, 불러옴, 의도. 자, 이거를 길게 얘기하면 숨을 들이키려고 하는 의도, 배가 불러옴. 숨을 내쉬려고 하는 의도, 배가 꺼짐. 길게 얘기하면 이렇게 돼요. 근데 수행할 때 너무 긴 단어를 저기 하면은 정신이 흩어져요. 그래서 짤막하게 의도, 불러옴, 의도, 꺼짐이에요. 자, 오늘 어떻게 하다가 의도가 나왔는데 요거 내일 나와야 될 얘기가 어떤 사람은 의도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의도가 지긋지긋하게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의식이 가라앉아야 보이는 거예요. 억지로 안 보여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의도가 보이는 사람은 의도를 바라보지만 대부분이 안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원, 색, 배가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수, 느끼고 상, 불러옴 꺼짐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식,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네 가지 온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음, 자, 그렇게 해서 오늘은 좌선을 할 때 이제 호흡을 그렇게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알아차리셔야 되는데 여기에도 역시 지수하풍 4대를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제는 순서를 조금 매겨줄게요. 지수화풍이지만은 느껴지는 것은 화가 따뜻함이 뒤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나타난 것이 촉촉함이에요. 그다음에 촉촉함이 오고 난 다음에 바로 마음의 평화와 산매가 바로 근접해서 있게 돼요. 그래서 화수 마음의 안정감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에 의해서 어 저기 화가 오느냐면은 풍 먼저 바람이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는 나가는 것을 관해요.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불러옴 꺼짐은 바람이 들어가고 공기가 들어가고 공기가 나가는 것을 그거를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바람이 들어갔을 때 배가 딱딱하고 그다음에 바람이 나갔을 때 배가 쪼글쪼글해지죠.
그래서 바람이 들어왔을 때 딱딱하고 나갔을 때 쪼글쪼글해지는 것. 요거는 4대 가운데 뭐가 되죠? 지, 땅의 성질이에요. 자, 그래서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보통 풍, 지, 화, 수, 산매, 이런 순서로 이제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세요. 풍, 지, 화, 수, 산매. 자, 순서가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좌선을 할 때 배가 불러옴, 배가 꺼짐, 배가 불러옴, 꺼짐. 이것은 특별히 이름을 풍이라고 붙이지 않아도 이거는 풍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불러오고 꺼지는 것을 보다가 배가 딱딱함, 그 다음에 부드러움 이것을 느끼면은 지대예요. 5분 이상을 하게 되면은 그리고 의식이 단전에 집중이 되면 따뜻함이 느껴져요. 예외가 있어요. 지나치게 잠을 적게 자거나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거나 지나치게 음주를 하거나 과로를 하거나 그러니까 몸을 막 그냥 많이 써버린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5분 지나도 따뜻해질 기미가 없어요. 그건 이제 몸을 너무 가혹하게 사용해서 그런 거고 보통 사람들은 5분에서 20분 사이에 따뜻함이 느껴지게 돼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의식이 단전에 있어야 돼요. 자, 의식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성질이 뭐냐면은 의식은 열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오랫동안 있는 곳에 열이 생겨요. 여러분들 두통 있어 본 적 있나요? 두통이 잡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의식이 머릿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있는 곳에 열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의식을 가라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을 단전에다가 가라앉힌다. 의식을 단전에다가 가라앉혀서 숨을 들이쉬고 숨을 내쉬는 행위를 이제 하는 거죠. 의식을 단전에 가라앉히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이 항상 지수화풍 4대 중에 하나를 알아차리면 배가 불러오고 꺼질 때 그러면은 의식이 단전에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좌선할 때에 그 호흡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질문 이제 받겠습니다. 네. 의도 말씀하셨는데 음, 음. 의도를 할 때는 능동적인 움직임이라서 들려는 의도가 있는데 호흡을 할 때는 과연 호흡도 능동적이죠. 일어나는 걸 지켜본다 생각해서 그냥 부르면 부르는구나. 꺼지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의도가 없으면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숨을 내쉬면 그럼 저절로 몸이 알아서 숨을 들이킨다. 몸이 알아서 숨을 들이킨다는 얘기지 거기에 의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몸도 의도를 해요. 그리고 몸이 움직일 때 의도가 없이 움직이지 않아요. 지켜보려는 의도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그런가 꺼지면 지켜보려는 의도. 지금 이 의도 부분은 내일 하세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오늘 의도를 안 할 사람이 많은데 이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오늘 공부하다가 헷갈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의도는 내일 서로 대화를 하도록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의도 빼고 색, 수, 상, 식 네 가지가. 자, 그래서 이제 의도가 보통 사람에게는 잘 안 보인다겠죠. 안 보이면 놓아버리세요. 지금 여기는 교리 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실천 수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그런 것을 파헤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알아차림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의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아요. 의도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 또 다른 질문. 예. 그 사제들께서 이 바람이 나왔을 때는 딱딱함을 느끼고 들어왔을 때는 좀 쪼글거리는 느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바람이 나갔을 때 딱딱하고 또 왔을 때도 그 딱딱함을 대해서 느끼는데 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설명을 해주셨을 때 바람이 나갔을 때 딱딱함이 있고 들어왔을 때는 나 쪼글거림이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바람이 들어왔을 때 딱딱하고 바람이 나가면 부드러워진다. 라고 했어요. 음, 또 다른 질문. 음, 나갔을 때 또 경험하면 나갔을 때 또 배가 팽창이 되면서 호흡이 나갔는데 배가 팽창이 돼. 다른 분들 혹시 대답해 줄 사람 있어요? 향 선생님, 저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세요. 피호흡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호흡이 나가면 쪼글쪼글해지고 배가 불러오면은 좀 단단해지게 되죠. 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역호흡이라 그러거든요. 음, 음. 거꾸로 되는 거라. 배가 불러올 때 오히려 배가 그러니까 호흡을 들이마셨을 때 배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역호흡이라고. 그걸 역행호흡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호흡이 굉장히 잘 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 폐경막 쪽이 긴장이 된 사람들이 많이 처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10명 초보자가 중에 초보자가 그럴 예, 수가 예. 있어요. 음, 좀 딱딱해지는 건 숨이 멈췄어. 멈췄을 때. 그렇죠. 멈췄을 때는 딱딱해질 수 있죠. 근데 내쉬는 상태에서는 딱딱해지지 않대. 그래서 지금 불러옴 꺼짐이라고 얘기할 때는 꺼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꺼지고 있는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숨을 내쉬는 진행형. 그리고 역행호흡은 신체적 구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내가 잘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언제 역행호흡을 하게 되냐면 몸 전체로 기가 흘러갈 때가 있어요. 몸 전체로. 그리고 호흡이 1분 이상 갈 때에는 내 몸을 살펴보면 배가 부르지가 않아요. 배가 살짝 수축돼 있어.
살짝 수축되면서 아주 은은한 시줄 같은 것이 밑으로 한없이 내려가는데 숨을 들이키는데 1분도 2분이 지나도 끝없이 들어와. 그리고 내쉴 때는 배가 이제 불러오게 배가 풀어지면서 내쉬어지고 이거는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산매에 들어갔을 때 오는 그런 상태고 어, 어, 산지에 올라갔을 때 상태고 그냥 그냥 보통 초보자의 경우에는 단전호흡이 잘 안 돼서 어, 그 반대 모양은 단전호흡이 잘 안 돼서 습이 안 돼서 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집중은 잘 되나요? 집중은 잘 되면은 그렇게 하되 아니면은 단전호흡이 잘 안 되는 현상이니까 코끝에다가 집중을 이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또 다른 질문? 을 음, 의도적으로 조절하려고 하면 그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반대로 가기도 하고 너무 호흡을 잘하려고 하던가 그동안은 그냥 신경 쓰지 않고 했었는데 음. 자꾸 호흡을 내다 의식으로 조절을 하려고 하면 이게 좀 반대로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호흡을 새로 의도적으로 해서 하려고 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났던 경우. 일단은 오늘은 여러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호흡이 아주 잘 안 되는 사람은 코끝으로 하도록 해야지. 지금 그 아주 안 되는 것을 저기 하면 다른 사람이 진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 본인이 저기를 할 때 지금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 그거를 해주세요. 음. 상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경우는 생각, 이름을 붙이는 것, 개념, 이름을 붙이는 것, 그리고 이름을 붙이는 의도는 다른 그 생각들이 계속 흘러가는 것을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근데 유식에서도 이런 이제 똑같은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거는 오후에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좌선할 때 일어나는 현상은 그러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다 이해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경행에 대한 부분을 이제 저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오늘 아침에 질문이 좀 많았어요. 경행에 대해서. 그거 한번 질문 한번 해주세요. 병행을 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발을 들음, 미름, 그 다음에 다음인데 여러분들 중에서 요게 잘 안 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얘기를 해줘 보세요. 저쪽에 있는 애기 보살님은 처음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쳐다봐요? 그 들음, 미름, 다음 할 때 경행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잘 되던가요? 음, 처음 호흡을 집중하고 호흡을 들이쉬고 다음
호흡 들이마시고 다음 하다가 떠오르는 대로 이제 단어를 하나씩 더 말씀드려요. 나왔던 어제 누가 질문을 해주셨는데 저도 그 미흡할 때부터 내쉬어지지가 않고 아, 들음에 내쉬어지고 공중에서부터 아, 들음하고 미음할 때까지 숨을 들이마시다가 다음부터 내쉬어지는 패턴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제 좀 질문을 해주시길래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그렇죠. 호흡의 길이가 사람마다 달라서 이제 뇌한테 잘 되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들음, 미름하고 그다음에 다음. 나는 호흡이 길으니까 이제 그게 가능한데 호흡이 짧은 사람들은 들었을 때 벌써 호흡이 딱 막힐 수가 있죠. 이제 그러면은 미름부터 숨을 내쉬어야겠죠. 그런 것은 이제 뭐 스스로의 몸에 맞추어서 그렇게 변형을 하시면 돼요. 다만 어, 숨을 내쉴 때 의식을 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쉴 때, 자, 그래서 만약에 나 같은 경우는 숨을 들이쉬고 밀고 그 다음에 닫고 할 때, 닿으려고 할 때 숨을 천천히 내쉬게 되면은 온몸의 기가 발바닥으로 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단 한 칸에 의식을 완전히 제압을 해버려 가지고 쫙 아래로 내려 가지고 산매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호흡하고 연결이 돼. 호흡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집중해 가지고 산매에 들어가는 경우는 나는 조금 공부하다가 어떤 잘 될 때, 그때 찰나요.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평상시의 의식의 상태에서 산매의 상태로 가려고 할 때는 호흡의 힘을 빌렸을 때 내 의도대로 더 빨리 산매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숨 들이쉬고 들고 그 다음에 밀고 내쉬면서 다음. 요때 이제 몸의 에너지가 밑으로 발바닥으로 쭉 의식도 발바닥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 들고 밀고 닿았을 때 완전히 이제 딱 닿았을 때 그냥 그대로 있고 싶은 그런 좀 발을 그대로 들여놓으면 그대로 있고 싶다는 느낌이 좀 많거든요. 그대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느끼면서 있는 게 어쩌다 그래요? 계속 그래요. 자주 그래요. 자주 자주 이렇게 한 병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스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에너지를 절에 있으시면서 많이 쓰셔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보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충하려면은 정지 상태에 보충이 돼요.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무르려고 하는 것도 욕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발을 계속 걸어가는 것이 좋아요. 어쩌다가 일어나면 괜찮은데 그게 자주 일어나면 그래도 걷는 것이 좋아요. 닿았잖아요. 닿은 다음에 오른발에 닿은 다음에 보통 이렇게 일반적 그 이거를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왼발을 움직인가요? 아니면 동시에 이렇게 같이 자동적으로 이 발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자, 오른쪽이 닿았어요. 닿고 난 다음에 차가움 혹은 여기서는 좀 따뜻하죠.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러면은 이 오른발은 알아서 지가 움직여요. 의식이 바로 왼발로 가야 돼. 내 의식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들음, 미름, 다음. 그러면 그 오른발은 알아서 움직여져요. 의식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느낌을 느낀 다음부터 의식이 왼발로 가야 돼. 음, 그래서 내 의지대로 왼발, 오른발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정신이 약한 사람은 내가 아무리 왼쪽으로 가려고 해도 오른쪽으로 다시 또 가게 돼. 그건 내가 이제 요것은 마음병에 내 마음을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해요. 그래서 정신병이 이렇게 해서 낫게 돼요. 정신병은 뭐냐면은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못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면 정신병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가 이제 계속 경영을 하면서 내 의식을 내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제 이 힘이 파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 의식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죠. 음, 그래서 왼발 쪽으로 가게 하도록. 스님 같은 경우는 휴식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네, 지금 그 요가에서는 인식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몰입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여기에서 섹스상 행식이 완전히 몰입이 되는 상태를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때 그때 삼매가 가 일어나는데 이때 식과 섹스상 세 행식이 가지가 완전히 완전히 하나의 대상을 이제 요가의 언어로 얘기한다면 요가에서는 삼매로 가기 전에 다라나 집중의 상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라나 다음에 디아나가 있고 사마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의의 의미로 보면은 나라나 디아나 사마디를 그냥 전체를 삼매로 보는 수가 있어요. 시작이 거기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광의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하게 되면은 초선이 있고 이선이 있고 삼선이 있고 사선이 있고 5, 6, 7, 8정이 있고 멸진정이 있고 막 그냥 이제 굉장히 넓어지지만 지금 내가 삼매라고 하는 것은 삼매의 초입에 들어갔다는 것을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병행할 때 들은 리듬에서 내쉬면서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을 지금 듣고 보니까 리듬 다음에서 날숨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가, 이제 이런. 아니 자기 몸에 맞게 그래서 미름에서부터 숨을 내셔도 되고 다음에서부터 숨을 내셔도 되는데 사람마다 폐활량이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그 같은 사람도 어떨 때는 이게 빠르게 걷지만 어떨 때는 한 걸음 걷는데 30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제 호흡을 이제 다만 들을 때는 그 호흡을 들이키고 나머지는 자기의 폐활량에 맞춰서 씁니다. 자, 예. 대화가 먼저 나오는데 하다 보니까 호흡을 의식을 두지 않고 그냥 기분만 붙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호흡으로 다시 안하면서 이제 2단계를 하다가 눈을 뜬 상태인데 시야는 투명하게 보이면서 2단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스님이 시야 얘기 나오면서 내가 놓쳐버렸어. 시야 얘기는 지금 여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자,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죠? 단계로 바로 들어간 상태에서 그래서 이름 붙이기는 계속 하고 있고 호흡이 없이 지금 이 주제는 호흡이 이시 하는 거와 없이 하는 것이 지금 질문이죠. 어, 호흡이 이시하면 좋은데
숙달이 안 된 사람은 호흡을 곁들이면 알아차림이 흐트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순서가 더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 알아차림이 깊어지면 호흡과 하는 게 더 좋아지면 그때 호흡으로 가면 돼요. 자, 그러면 시간이 되었으니까 이제 방석을 다 치우고 경행하도록 하겠습니다.